우리가 도로의 배경을 색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도로에 차선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차선의 색깔은 라인 컬러로 하면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으로 차선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t에 자 라인의 length, 라인의 길이를 얼마나 할 건지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line length 크기는 한 5 정도 해봅시다. 5 정도로 해서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뿐만 아니고 가로 길이, 라인의 간격, 차선의 간격이 이제 필요합니다. 얘는 레인 사이즈라고 해보겠습니다. 차선의 가로 간격입니다. 자, 레인 사이즈는 10 정도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차선을 그려야 되는데 차선을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그릴 거니까 그 다음에 X축을 정해주면 세로 Y방향으로 그려줄 거니까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oid 주로 all lines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정의를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그릴 때는 X에 대해서 이제 그릴 거니까 X를 입력받는 걸로 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int X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는 함수는 주로 all lines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한 다음에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아무 일도 생기진 않죠. 자, 그려줘야 되는데, 자, 라인을 몇 개 그릴 건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라인 사이즈를 할까요? 자, 라인 사이즈를 한번 계산해보면, 이 X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X의 사이즈를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요 레인 사이즈로 나누는 값이 라인의 개수가 됩니다. 요만큼 라인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int i는 0에서 i가 요 n 라인 사이즈까지 해주고요. 요만큼 해주는데 일단 x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x 값 계산한 다음에 그 위치에 라인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 출발점은 자 pt1의 get x 값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 곱하기 우리 레인 사이즈 있으니까 레인 사이즈만큼 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레인 사이즈 보다 이제 한 칸 앞으로 간 다음에 그러니까 x가 0인데 그린다는 거는 가장 왼쪽에 그리는 거니까 거기는 차선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것보다 한 칸 앞에 가는 부분에서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인 사이즈가 1이라고 하면 그 한 칸만큼 이제 전진한 그 위치에 이제 그리는 거고 혹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x 값이 이 포인트 2에 x 값을 혹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x 값이 요 포인트 2의 x 좌표를 넘어가면 그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려주면 되죠. 자, 그려주면 되는데 자, 그릴 때 우리가 요 값을 가지고 이제 그려줍니다. 요 값을 가지고 그려주려다 보니까 이 포인트 2의 x 값을 그 다음에 y 값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or 구문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려줄 때는 우리 라인 컬러로 이제 그려주는 거니까 라인 컬러로 그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선이 그려지기는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류가 생겼는데 경고가 생겼는데요.
여기를 W에서 그랬네요. 여기 W이 아니고 int가 돼야 되는데, 자 버릇 때문에 W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이제 라인은 그려졌고요. 근데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만 그려지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라인하고도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움직임을 이제 주려고 하면 선이 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는 게 필요합니다. 자, 비는 게 필요해서 우리가 이 선을 이제 그려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자, J는 0부터 J가 얼마만큼 이제 그릴 건가 하면 우리 라인 랭스라는 걸 정리했잖아요. 요 라인 랭스까지만 그려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을 이제 그려주고, 얘가 라인입니다. 자, 얘는 라인을 이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빈 공간, 자, 블랭크도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블랭크도 같은 간격으로 그리죠. 우리가 뭐 따로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같은 간격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같은 간격으로. 라인 랭스하고 같은 간격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때 공백이 돼야 되니까, 없는 것처럼 나와야 되니까 로드 컬러로 그려줍니다. 자, 이러면 선도 있고 간격도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그려서 내가 무한루프 돌리다가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만약에 요 PT의 get y 값이 내가 사각형으로 설정했던 get y 값보다 크다고 하면 더 그릴 필요가 없이 리턴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무한루프를 한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그려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주면 선이 마치 실제 도로의 차선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 길이를 이제 내 마음대로 높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얘를 28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효과들을 자동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요걸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만들어서 이렇게 50 하면 50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49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은 나오지 않도록. 자, 이런 식으로 차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차선을 한번 움직이고 싶은데, 자, 차선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차선에 대한 옵셋을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차선에 대한 옵셋. 그러니까 차선이 있으면 이 차선을 0부터 그렸는데 이제 좀 밑으로 가서 그리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선에 대한 옵셋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차선 라인의 옵셋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인트로. 자, 이번에는 라인의 옵셋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까는 0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요 값을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출발점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0부터 그려줍니다. 0부터 차선을 쭉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차선의 옵셋을 10이라고 하면 10부터 그리는 게 되죠. 차선을 10부터 그리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위가 안 그려지잖아요. 위가 안 그려지기 때문에 위도 그리는 함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draw line 함수를 또 분해를 합니다. 함수가 이제 계속 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자, draw bottom line 할까요? 자, bottom line 밑에 그리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draw top line 위로 그리는 거 하나가 있고, 요 두 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요 각각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 바텀 라인은
얘가 밑에를 사실 그렸잖아요. 버텀 라인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드로 라인하고 탑 라인이 필요하니까 탑 라인 호출해 주는데 이 드로 라인은 쉬운 게 밑에 선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탑 라인 한번 그려주면 선 다 그리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탑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탑 라인은 바텀 라인하고 비슷하게 그립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요 리턴 하는 거는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고 드로 라인 전체에 대해 가지고 조건문 확인해서 x 값이 범위를 넘어가면 라인을 그리지 않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 그려야 되니까 옵셋보다 한 칸 위부터 점이 출발합니다. 자, 점이 출발해서 자, 이번에는 블랭크부터 그려야 되죠. 왜냐하면 바텀 라인이 라인부터 그렸기 때문에 블랭크부터 그려서 얘는 이제 업을 합니다. 자, 업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옵셋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그림 그릴 때 이 y 범위를 이제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얘도 조건문으로 그림을 그릴지 말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맨 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맨 위로 보내고요. 얘도 맨 위로 보냅니다. 위로 가면서 이제 그리는데 이 y 값이 이제 0보다 작다고 하면 못 그리는 거죠. 밑에도 0보다 작다고 하면 못 그립니다. 0보다 작다고 하면 못 그리고 작지 않고 크다고 하면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린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선이 아까 우리 생각처럼 잘 그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셋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 옵셋을 뭐 7 정도로 하더라도 문제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도로를 이제 움직이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브에서 이 도로를 다운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무브 다운 해볼까요? 자, 무브 다운을 한번 하고 요 무브 다운 하는 효과는 별게 없고요. 여기는 라인 옵셋을 한 칸 전진시키는 겁니다. 라인 옵셋을 한 칸 전진시키면 도로가 마치 밑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포문으로 몇 개 한번 돌려볼까요? 자, i는 0부터 한 10까지 해서 자, 도로 그린 다음에 얘를 move dow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잘 안 보이니까 슬립 함수 하나 줄게요. 자, 슬립 함수를 주는데 얘는 움직임을 한 200m초 하고 슬립 함수는 windows.h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windows.h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잘 움직이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봅니다. 그럼 도로가 막 밑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표현이 되죠. 자, 표현이 되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에 커서가 이게 껌뻑껌뻑 하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커서가 껌뻑껌뻑 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에 커서를 하나 죽이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mg 라이브러리 밑에 보면 hide curs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궁금하면 마우스 클릭해서 F12 누르면 커서를 감추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는 커서가 이제 사라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진 거 보면서 도로도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자, 라인 옵셋은 계속 커지면 안 됩니다. 계속 커지면 안 되고, 자, 이 라인 옵셋은 한 칸 증가시켰는데 이 Y 크기, 우리 로드의 배경을 정의한 Y 크기보다는 커질 수가 없죠. 얘보다는 크긴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자, 얘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값이 X 사이즈 Y보다 크면 0으로 돌아가도록,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얘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값이 사이즈 Y보다 크면 0으로 돌아간다. 얘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해서 값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이제 100개 하고 도로의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계속 문제없이 차선이 움직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도로는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프로젝트의 클래스 마법사에 가서 이번에는 클래스 추가로 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클래스가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에 놓고, 자, 나한테 필요한 게 퍼블릭 그룹하고 프로텍티드 그룹이 필요하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능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카라고 해서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물결무늬해서 소멸자도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주는데, 자동차도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자동차 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 도로를 만들 때도 사각형을 사용을 했고, 그 사각형은 포인트 1하고 포인트 2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도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인트 2라는 클래스 2개를 써가지고 사각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현하기보다는 이 사각형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도 하나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마법사에 갖다 놓고 클래스 추가로 사각형 렉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렉트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데, 얘도 자, 퍼블릭 그룹이 필요하고요. 프로텍티드 그룹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이 로드 쪽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점 2개로 사각형 만드는 건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일단 포인트 2를 쓰니까 포인트 2에 대한 클래스를 집어 넣고요. 그리고 생성자, 자, 소멸자 만들어 줍니다. 근데 사각형을 만들 때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00으로 이 포인트 2에 대한 생성자를 보면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점이 00으로 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생성자는 내가 포인트를 받아도 됩니다. 자, 포인트 2에 pt1, 자, const 포인트 2에 pt2 해서 얘를 pt1은 자, pt1으로 초기하고 pt2는 pt2로 초기합니다. 자, 이렇게 점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좌표를 받아도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left, 그 다음에 top, 그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bottom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자 M에 PT1에다가는 자 포인트 2에 left 탑을 이제 넣어주고요. 포인트 2에다가는 자 포인트 2로 생성자 만드는데 right하고 bottom을 넣어줍니다. 자 이것만 해서 이제 생성자 구현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사 생성자가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이 클래스하고 똑같은 입력으로 해당 클래스를 생성하는 생성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 렉처를 이제 받아요. 받아서 렉처를 생성하는데 요 렉트 밑에 있는 포인트 1과 포인트 2를 가지고 포인트 1과 포인트 2를 생성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가 있으면 또 같이 따라 붙는 게 할당 연산자가 또 따라 붙죠. 자, 오퍼레이터 equal을 이용해서 자, const rect를 이제 받아요. 받아서 요 rect에 레퍼런스를 넘겨줍니다. 그럼 얘도 요거랑 똑같이 초기화시키면 되는데 할당 연산자는 그 다음에 현재 인스턴스 포인터에 레퍼런스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우리 로드에서 getX, getY 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getter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setter도 있고요. 이거 똑같이 갖고 갈까요? 그럼 여기에 렉트 쪽에 get하고 setter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getSize x는 똑같이 이제 getSetter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setPoint 하는 클래스를 메서드를 만들었으니까 얘가 이제 중복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중복이니까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또 예쁘게 바꿔줍니다. 포인트 1, 포인트 2 밑에도 이제 똑같잖아요. 자, set 포인트 해서 자, rect에 포인트 1, 자, rect에 포인트 2 넣어주는 걸로 더 예쁘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할당 연산자에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로드할 때 썼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이제 클래스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로드 클래스를 좀 바꿔줍니다. 자, rect 클래스로 이제 바꿔주고 포인트 2 클래스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rect로 다 통일을 해줍니다. 자, rect로 통일을 해서 얘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자, rect의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럼 내가 x 값이 이제 필요하면 요 rect의 getSize x를 리턴하는 걸로, 그 다음에 y값 필요하면 rect의 getSize y로 리턴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setPoint 함수는 사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필요 없고 차라리 setRect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rect를 받아서 할당을 그냥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멤버로 선언했던 rect를 입력받은 rect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기 이제 x값, y값을 이제 뽑아내는 게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함수화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rect 함수를 보면
left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거든요. 리턴 값은 it가 되는데, 자, 이 사각형의 left 값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자, 포인트 1에 get x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값은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오른쪽 값은 포인트 2에 x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 함수도 있습니다. 탑 함수는 포인트 1에 y 값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텀 값은 포인트 2에 y 값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잘 정의됐는가 이제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로드의 위치 값을 더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할 때는 이제 요 렉트에다가 렉트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1의 x 값은 뭐였어요? 얘는 left 값이었습니다. 자, left 값. 그 다음에 포인트 1의 y 값은 탑 값이었습니다. 자, 인스턴스를 안 썼으니까 렉트에 left가 되고요. 자, 옆에는 저 렉트의 탑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렉트의 이제 right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렉트의 바텀 값이 됩니다.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y 값을 할 때 바텀에 해당하는 게 탑이었죠. 탑.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요 y 값이 0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탑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얘가 탑이면 탑보다 이제 작으면 영역 벗어난 거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x 값을 이제 그리려고 하면 일단 탑 값 기준을 해가지고 옵셋을 줘야 됩니다. 그냥 0을 하면 아까 잘 돌아갔던 이유는 우리 시작점의 y 값이 0이라서 이제 잘 돌아갔던 거고, 요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시작하는 y 값을 탑 값으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렉트의 레프트 값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이제 바꿔줍니다. 좀 노력이 들어가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우리가 로드만 쓸 거면 아까 상태로 끝내면 되는데, 자동차에도 이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도 사각형으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리는 기능을 카에도 넣고 싶어요. 근데 사각형 그리는 기능은 사각형 클래스인 렉트에 있었던 게 아니고 로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드에 있는 거를 자동차가 호출하는 건 좀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현재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도로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렉트 클래스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각 점입니다. 각 점이라서 자, 포인트 2로 탑 레프트 점을 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탑 레프트 점은 뭐예요? 얘는 포인트 1이었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게 바텀 Y점이 있습니다. 얘는 포인트 2가 되겠죠. 자, 포인트 2가 되겠고,
그다음에 탑 레프트가 있었으면 탑 라이트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포인트 2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일단 x 값은 right을 주고 y 값은 탑을 주는 점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텀에 레프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바텀 레프트는 포인트 1이나 포인트 2가 아니고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포인트 2로 레프트 호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텀을 호출해 줍니다. 그럼 필요한 사각형 기능은 이제 이 클래스에다가 다 채워 넣어서 이제 활용만 하면 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